둘 중 하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 가짜. 뭐가 가짜일까요?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어제 그 조국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왜 딸아들 인턴 관련해서 뭐 얼마나 지금 시청자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논란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 장관이 한 발언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서울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지금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게 뭐 발급 여부, 발급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때요. 좀 다른 전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 이거 별거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럼 이거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겁니까?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 장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조 장관의 딸 아들이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특혜도 받고 뭐 그랬다는 그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인턴 증명서요? 별것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수호지심,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도리라는 게 창피함을 아는 염치인데 그걸 넘어서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후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두꺼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하. 얼굴이 너무 두꺼우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쿠야. 지금 인턴 증명서 고등학생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면 별거 아닌데 검찰이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엄연한 공문서 위조의 혐의를 가지고 연세대도 뒤지고 서울대도 뒤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이 온 수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불법 혐의를 찾고 있는 그 수사 사안에 대해서 그 공정한 법질서 확립의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그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자기 아들은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시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딸은 또 고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서류가 별거 아닌 건지 아니면 서류를 따가지고 입시에 지원했던 그 자체가 별거 아닌 건지 예. 아니면 그 범죄 혐의가 별거 아닌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라는 게 예. 계속 지금 조국 장관이나 관련된 분들의 지금 발언을 보면 보통의 상식적 수준에서는 도저히 납득이나 이해가 안 되는 비정상적 발언들이에요. 예. 정말 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이종건 평론가 말씀. 문제는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그 후보자 시절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때 그 반성이 뭐냐면 내가 기득권이었다. 그리고 그 기득권 돌아봤더니 기득권으로서 우리 딸 아들이 불법적이진 않지만 네. 그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살아왔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발언은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아하.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기득권으로서 이 인턴 증명서가 얼마나 이 정도를 사실 못 따서 못 구해서 또는 그 인턴십을 못해서 수시에 제대로 응시를 못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예. 그런데 이 하늘의 별 따기를 별것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 인식이 사실 원래 조국 장관의 인식이었다면 반성의 말들은 사실 수사에 불과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딸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턴 논란 중 가운데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서울대 법대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 그 인턴과 관련해서 자, 우선 김민지 기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면서도 이 발급 절차라든지 모든 것은 정상적이었다.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 장관의 아들, 딸들이 인턴 과정을 수행하고 표창장을 받아갔고 그것이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면 사실관계나 위조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공정한 것입니까? 일단 가정에 기초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커넥션이 없는
보통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는 지적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둘 중 하나는 가짜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서울대 그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딸 아들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2005년부터 2014년 10년 동안 인턴을 한 학생은 총 31명인가 봅니다. 근데 이 중 고교생은 1명이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안 밝히고 있는데 딸이 2009년에 받았고 아들이 2013년에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딸 아들 중 최소 1명의 서류는 공식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겠죠? 딸 아들 다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근데 1명만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교생은? 자, 조국 장관 근데 뭐라고 얘기해 왔죠? 내 딸과 내 아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다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둘 다 그거 인턴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발언이 거짓 아니냐 이런 건데요. 하고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저기에서 인권법센터에서 4명의 고교생이 발급을 받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조국 장관의 딸아들뿐만 아니고 단국대 장영표 교수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같이 유학했던 변호사의 아들까지도 해가지고 4명이 받은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서울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31장 중에 1명은 고교생이더라. 어허. 근데 그 고교생 자체도 발급받은 양식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아, 그거 한 예, 장도? 그거 하나조차도 양식은 다른 건데 어쨌든 발급은 해준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는 아예 발급 대장에도 없는 거죠. 나머지 3사람은 무조건 이제 발급도 안 해준데 어디선가 위조된 거고 이거는 발급을 해준 건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 거는 다 그냥 위조라고 치고 그러더라도 최소한 조국 장관 자녀 2사람, 딸아들 2사람한테 하니까 최소한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예. 어쨌든 대장에 없는 사람 아니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대해서 조국 장관은 분명히 활동도 다 했고 발급도 거기서 다 받았고 예. 그럼 어떻게 지금 발급 대장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는 어떤 의혹이 있으면은 장관 후보자는 그거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후보 대상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장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완전히 오리발인 거예요. 뭐냐면은 아하. 이거는 나는 이렇게 주장할 테니까 검찰 네가 입증해봐라. 그러면 그 다른 데서 지금 여기는 안 해줬다는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거기서 받아가지고 낸 건데 네. 그럼 검찰 너는 그러면 어디서 과연 이게 위조되고 어떻게 한가는 네가 입증해가지고 네. 그 재판 가가지고 확인되면 그때는 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는 절대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지금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죠. 다른 장관도 아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다라고 자기가 그런다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누구누구가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줘서 예. 언제 어떻게 줘서 여기다 갖다 줬다 하는 것을 자기가 얘기해야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찰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알겠습니다. 실제로 범죄 피의자일 경우에 그거를 그냥 무작정 부인하는 그런 일반 보통 피의자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고등학교 1명 그 증명서가 저기 한국당 쪽에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1명. 근데 그게 아들 거랍니다. 아들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조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고 그 증명서를 받은 걸까? 이런 좀 궁금증이 남잖아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김현지 기자. 그런데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요, 이 증명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뭐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인턴 활동 증명서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공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8장이 이렇게 인턴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습니다. 그중에 27명은 왼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양식이 다른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아들이 발급받았던 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단 한 장의 특이한 양식 이것입니다.
자, 조국 장관의 아들의 증명서가 일단은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 정상일까라는 궁금증인데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한영외고에 다닐 때 조 장관 아들이 이제 저 법대에서 인턴합니다. 의혹 첫 번째, 2006년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 가운데 28장 가운데요. 유일하게 센터장 직인이 찍혀 있다. 좀 전에 주광덕 의원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연대 입시 기간이 2017년 10월에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인턴은 2013년에 했는데 4년이나 지난 다음에 인턴 증명서를 받았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기간이 연대 입시 기간이었다네요. 자, 세 번째, 인턴 활동에 앞서 조 장관 아들 인턴 이제 잘 할 거니까요. 예정 증명서 미리 띄워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지금 우리 하국장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4명의 고교생이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 받아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확인된 건 1명은 했다고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3명은 지금 가짜거나 유조로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1명조차도 지금 조국 교수의 조국 장관의 아들일 건데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냄새가 좀 나고 아하. 이런 것이어서 당연히 입시와 관련돼서 저걸 실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아들이 실제로 연대 정형외과 대학원에 낼 때 그 인턴십 증명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조국 장관 스스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인턴십 증명서 발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 상황은 조국 장관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나온 그 보도나 그 폭로에 따르면 거기에 사무국장 이랬던 분들 3분이 이제 검찰에 가 수사를 받았는데 예. 그 중에 1명이 조국 장관 아들의 인턴십을 증명서를 떼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자료를 줘서 그냥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당시 한인섭 센터장이 시켜서. 예. 근데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조국 교수의 아들의 이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는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지시로 그걸 발급증을 때렸다고 지금 검찰에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 그 조국 장관이 안 알려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조국 장관은 저 상황에서 떼어달라고 부탁을 했건 아니면 개입을 했건 유조를 했건 이런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정말 이제 거짓말 시리즈가 양파 껍질듯이 계속 하나씩 나오는데 예. 그 거짓말 시리즈 중에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조 장관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러 이제 수일간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면서 언론들은 조 장관을 향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했었잖아요. 그동안 설명했던 것이 다 조 장관 그 설명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근데 김민지 기자, 네. 조 장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때 그때 이후로 좀 그때라든지 지금 그 이후로 거짓말한 적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는 난 관여한 바 없다,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일각에서는 법비 아니냐, 법을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무리다, 이런 별칭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시죠.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습니까? 제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키스트 인턴 관련해서 3주 근무했다라고 따님은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2주 했다라고 하셨죠. 네. 키스트는 5일 만에 중단했다고 저에게 공식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확인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강제 수사권도 없고 실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록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나중에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추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그래서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조 장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없었으면 그냥 없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묘하지 않으세요?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예. 재판을 할 때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예.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나중에 대답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증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 해서 위증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기를 나는 이렇게 기억했는데 사실은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에 반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위중이 되는 거지만 내 기억대로 얘기하면 위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기억하는 거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이 얘기는 설령 틀리더라도 나는 그때 그렇게 기억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나는 위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이 말을 그렇게 비튼 거죠. 그 다음에도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더라도 나는 그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얘기, 법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 기록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형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 이거 자체도 만약에 자기 얘기가 지금 틀린 것으로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 그 수사 결과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는 그 주장 그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비근한 예로 최근에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의혹만 가지고 기사를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이 확정됐다 이 얘기가 아주 법률적인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법률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건 언제 확정되는 거냐면 재판을 통해서 사실 시심이 다 끝나가지고 증거조사도 끝나고 알겠습니다. 선고하기 직전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거 전까지는 그러면 수사할 때는 전혀 못 씁니까? 전혀 그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수사 사실이고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완전히 사실관계가 끝나면 그때 확정된 사실이다. 그래서 기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주장이 제기되면 그거의 주장이 반박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나오면은 그거는 기사로서 진실로 생각하고 사실 보도를 하는 겁니다. 박 국장님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이제 합격하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면접 점수표 20자료가 지금 없어졌어요. 실종됐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연세대학교가요, 뭘 해명하는데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진짜 알쏭달쏭합니다. 학교에 입시 자료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해명조차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분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이 압수수색 당시에 알았다라고 하더니 7월 말에 알았다. 라고 하더니 또 바뀌었습니다. 8월 말에 교육부 요청으로 입시서류를 파악하던 중에 알았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고요. 또 분실된 자료의 규모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치가 분실된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또 모든 연도의 면접 점수표가 다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너무 해명이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국 장관 의혹 전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자, 연세대학교 설명대로요. 모든 연도의 면접 점수표가 이제 분실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연세대학교가 모든 연도의 면접 점수표가 분실됐는데 얼마나 저게 큰 일입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분실 사실 인지 시점을 왔다 갔다 해요. 저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가 이런 해명을 하면서 보여주는 행동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정말 모든 연도에 그 면접 점수표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연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정하게 이것을 조사하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 돼요. 왜? 이 면접 점수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지금까지 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목을 매달 어떤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연세대학교의 크레딧, 신뢰도는 완전히 정말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연대가 느끼고 있다면 저렇게 오락가락 해명하는 것 자체를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당장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오락가락 해명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가 있다. 그리고 이번 조국 사태로 정말 몇 개 대학이 이렇게 연루가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대학들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 실망과 함께 어디까지 갈 것이냐. 도대체 조국 사태와 관련한 이 대학교들의 이 행태들 또 직접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도 예. 입시 그 대학원 면접을 가서 들어가고 하는데요. 예. 다 개인 점수표를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학원 입시는 이제 물론 서류 전형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필기 시험도 있어요. 필기 시험 끝나면 면접 시험을 보는 건데 그것들 다 총 합산해서 점수를 내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죠. 그런 개별 면접위원회 점수표가 사라졌다는 것은 연세대는 우리나라 그 명문사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세대 갖고 있는 명문대학이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의 그 어떤 신뢰도라든가 투명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이거 그러면 조국 사태와 관련된 조국 장관 도와주려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야? 라는 불필요한 억측을 지금 낳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앞으로 굉장한 실패를 당할 겁니다. 예. 어쨌든 명문대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의 모든 연도의 면접 점수표가 분실됐는데 분실 시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여러분들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김민지 기자. 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얘기인데요. 이 정경심 교수가 나흘 전에 자택 압수수색할 때 정경심 교수의 뭐 행동이나 말이 전해졌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법조계 일각의 이제 의견이 좀 전달이 된 건데 당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 좀 전해졌습니다. 어허, 이거예요? 수사팀과 정경심 교수가 마찰을 빚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이제 압수수색 물건들을 보는데 압수물을 집을 때마다 그거 원래 자리에 놔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원래 자리에 놔둬달라? 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검찰이 압수물을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를 해서 박스에 나눠 담는데 파란색 박스. 두 박스에 나눠서 담으니까 한 박스로 충분한데 에? 두 박스에 나눠 담습니까? 허허. 라는 이의도 제기했다는 겁니다. 예. 수사팀 관계자는 이 뭐 119 부를 정도로 아픈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고 압수수색을 대비한 듯이 집안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여서 조금 수사팀이 당황했다라는 소식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예. 네,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정경심 교수가 이제 소환을 앞두고 예. 아마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입회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라고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조국 조국 장관과 그리고 또 그의 일가족이 지금까지 보였던 의혹이 예. 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줬는지 안다면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렇게 간섭을 하고 저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조차도 예. 의식하지 않았던 행동이다. 네. 그저 권력의 사유화 이것은 우리만 지키면 된다. 나만 지키면 된다. 그 모습을 역력히 국민들한테 보여준 어떤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